다 자연스럽게 표현된 게 특히 인간극장이라는 노래인 것 같고 너무 신납니다. 둘 다 되게 AI처럼 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어서 뭔가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복귀를 또 희망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네. 바쁜 와중에 일정 관리, 스케줄 관리 네.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전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루를 좀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낮에는 어떤 실무 관련된 업무 위주로 이제 보게 됐고 한 오후쯤부터 밤까지는 이제 좀 음악 창작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게 여러 사람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스케줄 관리를 나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회사원 출신은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사실 좀 쉽지 네. 않지 않나요? 네. 저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익숙해져서 일어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해를 보는 게 좀 너무 좋아져서. 처음에 인터뷰했다는 게 언제죠? 그게? 제가 거의 이어홈 발매 했었을 때 그 앨범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던 게 저희 첫 만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 경리단길에서 맞습니다.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지금 유어홈도 6년 전 맞아요. 앨범입니다. 맞아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수민님이랑 음악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좀 신납니다. 약간 적 신남. 저도 너무 신납니다. 둘 다 되게 AI처럼 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진심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역순으로 한번 최근에 수민님이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페퍼톤스의 20주년 기념 앨범에 무려 1번 트랙 20 플랜티 앨범이죠. 여기에 1번 트랙 리메이크 계절의 끝에서 리메이크를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20 플랜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정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관되게 그런 청춘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를 줄곧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뭔가 음악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거든요. 저는. 그리고 개인도 1인도 그렇게 음악 생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인 체제면 저는 사실 가끔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 두 분만의 어떤 신뢰나 뭔가 리스펙이 더 생겼어요. 이번 앨범 참여하고 만나 뵙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대나 연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더 유의미한 느낌이 있고 저한테도 많이 투영을 시켜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앨범은. 그리고 저는 계절의 끝에서라는 곡을 선배님들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을 리메이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왜냐면 워낙 페퍼톤스의 음악들은 대체로 좀 오가닉한 감성에서 나오는 곡들이 굉장히 많고 편곡적인 부분들도 기타와 뭔가 락 밴드 사운드의 뭔가 결합된 형태? 근데 제 음악 프로덕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격차나 뭔가 장르적인 시도를 어느 수위에서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계절의 끝에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그리고 페퍼톤스 멤버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정말 잘 개인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네.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페퍼톤스 노래 중에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는 끝에서.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골랐어요. 그래서 네. 리메이크를 하게 된. 그럼 제안이 먼저 페퍼톤스에게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안테나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네네. 그리고 그 유 선배님으로부터 직접 또 부탁이 왔었던 상황도 있었었고, 네네. 여러 투트랙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안 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웠어요. 너무 유의미한 프로젝트에 뭔가 인볼브 된다라는 사실이 그냥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수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듀오 활동을 프로젝트성으로 네. 또 한 적이 있고 네. 사실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기린님과 네. 함께했던 클럽 33도 있고 네, 맞아요. 슬롬과 함께했던 미니 시리즈도 네. 있고 듀오로 활동을 하는 것과 솔로로 활동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서 활동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율성, 자유도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듀오 2 이상의 팀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특장점으로 저는 꼽고 싶어요. 대신 한 끗 차이로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둘 다 단점보다는 다 각자만의 장점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수민님은 항상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솔로로 네. 작사, 작곡, 프로듀싱, 네. 이제는 연주까지 하시는 베이스 연주도 이제 하시니까 네. 네. 악기 하는 연주도 하시는 하는 척입니다. 네. 네, 어쨌든 홀로 하신다는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콜라보레이션도 네. 좀 활발한 것 같고 네. 피처링 작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준비해온 곡이 이제 일본 R&B 아티스트 시럽님과 함께 네. 이제 TV 드라마 루트의 네. 주제곡 롤러코스터 네. 싱글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 노래가 재밌는 게 수민님은 한글로 노래를 부르시고 네. 시럽님은 일본어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원래는 이 롤러코스터라는 노래가 드라마 루트의 주제곡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원래 없었어요. 저희 사이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이 곡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나 실업상이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아고라는 프로듀서 분이 계신데 아고상도 같이 볼 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 저희가 작업을 좀 해나갔는데 저도 어떻게 성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드택시라는 일본의 또 굉장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네. 그 애니메이션의 거의 실사판에 가깝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뭔가 선택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안 그래도 가사에 막 택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뭔가 어떤 부분에서 연계성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주제가로도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실업상이랑은 오피셜하게는 이번에 2번째 협업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로 킵인 터치라는 싱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도 조금 더 편해지고 익숙해졌는지 뭔가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더 자유도를 각자 상호 더 주기도 하고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좀 신기했던 거는 어떻게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어로 된 벌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면 가능한가? 뭐 약간 이런 캐주얼한 궁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실업상이랑 킵인 터치 싱글 같이 하셨을 때도 네. 일본 아티스트, R&B 아티스트와 한국 네. R&B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일본 J-팝에도 한글 가사가 가끔 나오고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생소했던 전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했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이웃나라 일본과 한국의 음악적인 교감이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에서 일본 J-락이나 뭐 J-팝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팬층들은 있다고 쳐도 교류를 한 지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건 약간 메인스트림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만남의 장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수미님의 스포티파이에 들어가 봤는데 네. 수미님 스포티파이 그 메인 리전 그러니까 네. 수미님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지역이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도쿄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네. 그 한국 R&B 아티스트인 수미님께서 일본에서 사실 네. 그렇게까지 뭔가 스트리밍이 많이 되고 있고 확실히 양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대략 체감은 하고 있었어요. 아, 왜냐면 SNS 상에서도 이렇게 연락 오는 것들이나 네.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니까 네. 되게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사실 수미님은 2023년에 또 일본에서 빅 이벤트를 또 하고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R&B 싱어송라이터 피다님의 네. 앨범에도 참여를 하셨고 이제 프로듀서 피셔맨은 사실 지난해에도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지난 앨범에도 이제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참여하신 곡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피다 씨는 저도 아예 연고가 없는 아티스트였고 제가 조금 웃긴 해프닝이 있다면 제가 이제 보통 메일이나 이제 DM 같은 것들을 제때제때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되게 좀 랜덤한 타이밍에 확인을 하고 답도 사실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피처링 문의나 뭐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문의가 왔을 때. 근데 제가 날짜를 못 보고 저한테 왔던 메일들을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피다 씨한테 어떤 피처링 부탁 의뢰에 관련 뭔가 메일이 온 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편집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거두절미하고 음악부터 먼저 듣고 그러면서 그 메일 본문을 확인하는 편인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연고가 없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형태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신 느낌이어서 이게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기대도 되고 그래서 아래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 수민이라고 그 메일 잘 보내주신 거 봤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여쭤봤는데 그게 보니까 작년 메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늦었구나 싶어서 근데 그게 이제 저희의 만남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피다 씨도 어쨌든 제가 연락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도 너무 또 고마워해 주시고 저도 그게 첫 번째 유선상의 만남이 되면서 류라는 트랙을 같이 만들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작업을 하면서 되게 보기 드문 디테일함을 갖고 있다? 작업자로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혼자서 되게 좋은 의미로 고집스럽게 본인의 역량을 막 마음껏 펼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저도 막 생각나기도 하고 되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류라는 음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메일이 몇 개월 정도 늦었나요? 거의 수개월이라고 하면 너무 짧고 1년? 1년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작업했던 그 음악에 대한 메일은 아니었고 아예 또 다른 노래였거든요. 네. 피셔맨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저희가 작업을 꽤 많이 해왔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탠다드 소속이기도 하고 슬롬처럼 제가 또 너무 애정하는 프로듀서 중에 진짜 한 명인데 저희가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에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작업자로서 그걸 바터 관계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양상을 저희가 늘 이렇게 띄게 관계를 해왔었는데 뭐 이쯤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까라는 느낌이 있었던 뭔가 그런 형태의 작업물인 것 같아서 사실
어떤 설명을 구태여 한다기보다는 수민 피셔맨의 조합이 또 한 번 나왔네? 뭔가 이런 느낌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네. 기분 좋게 작업했고 어려움 전혀 없었고 피셔맨이 오히려 이제 제 목소리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디테일들 기깎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제가 안 갖고 있는 되게 섬세함이 있구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기리보이 씨랑은 사실 대면 작업을 한 게 아니어서 네네. 네 그치만 그 안에서 주제가 뭔가 되게 애정 자체를 뭔가 다루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뭔가 원격 애정놀이의 느낌이 좀 가깝지 않나. 근데 전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노래 테마랑도 좀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순탄하게 작업했던 요 근래 작업물들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뭔가 뭔가 군더더기 없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순조롭게. 순조롭고 부드럽게 진행됐던. 많은 분들이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수미님이 블루노트에서 공연을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왔어요, 사실. 네,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블루노트 도쿄에서의 어쨌든 도쿄 말고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일본의 부다먼크라는 프로듀서의 공연이 블루노트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공간도 그리고 그 부다먼크 상의 라이브도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아트 디렉터 소요 씨랑 같이 일본에 출장이 있었을 때 시간을 좀 내서 갔었거든요. 네, 뭐랄까 그냥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중규모의 어떤 베뉴에서의 최상의 음향 시스템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뭔가 일하는 관계자분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제가 안 반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나중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만 하고 시치미를 제가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쯤에 가능하면 일본 활동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프로모터의 역할로도 너무 멋지게 활동을 잘 해주고 있는 윤윤이랑 좀 뭔가를 설계를 해서 일본 활동 스케줄을 저희가 좀 미리 짰어요. 짤 때 이제 제가 그 블루노트 플레이스에서 공연하고 싶어 하는 걸 윤윤도 알고 있었던 터라서 그래서 꽤나 보수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성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가급적 또 일본 현지 연주자분들이랑 기획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사가 된 게 신사카이노 상이 마스터로 있는 밴드와 수민의 어떤 결합된 형태로 뭔가 무대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 기존 곡들을 포함해서 시치미에 수록되어 있던 곡들을 거의 다 연주를 하고 왔고 생각보다 저도 블루노트 오피셜 유튜브 계정에서 그 클립이 인기가 그렇게 막 좀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아서 뭔가 저를 몰랐던 일본 분들도 좀 유입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무대를 하면서나 하고 나서의 그 영상물을 봤을 때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뭐 그저 과정은 뭐 너무 재밌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신사카이노상의 태도에도 굉장히 많이 반했어요. 뭔가 저도 제 주변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또 다른 느낌의 리스펙이 좀 생기면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음악적으로도 반영이 된 뭔가 음악 안에서 굉장한 섬세함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굉장히 좀 배운 게 많았어요. 한국 작업자들이랑 작업할 때는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네, 그냥 믿고 있다 나는 너를 이런 게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고 일본 프로듀서들, 일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할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서로 막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긴지 아닌지 내가 이걸 이 부분 건드려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보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꽤나 포지션이라는 그 말에 굉장한 몰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역할 배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어떤 분야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본스러움은 어떻게 보면 꼼꼼함에서 오는 어떤 소소한데 꼼꼼하고 완벽한 뭐 하나 틀린 거 없는 뭔가 그런 정교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생각하잖아요. 네네. 다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이번 그 블루노트 플레이스에서 그 신사카이노상과 이제 라이브 밴드 세션으로 공연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서 하셨고 또 어떤 점이 정말 만족스러우셨는지. 아무래도 저도 일본어를 조금 할 줄은 알지만 이게 좀 딥한 얘기를 꺼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통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한국에서의 소통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어서 서로 원하는 그루브가 분명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주자마다 생각하는 그루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신이 굉장히 제 음악 프로덕션에 많이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감사하게도 너무 즐겨주어서 그래서 다음을 또 기약하기도 하고 따로 뭐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데 음악 작업에 대한 어떤 추후 계획도 좀 나름 있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한 3년 만에 나온 EP였고 2-3년 만에 나온 EP였고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사실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수미님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긴 하셨죠. 근데 개인 이름으로 이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왔을 때. 만드시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른 매체에서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다른 이유는 없고 뭔가 그 저장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예. 굉장히 아픈 시간을 좀 보냈는데 테크니컬 이슈였다. 네. 꼭 백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컨텐츠 촬영 이 데이터들 꼭 정말 빠른 백업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심지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히려 좀 초연한 상태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신의 메시지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멘탈도 다 잡고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재건하자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사실 오히려 이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버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긴 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훨씬 더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하고 그 시간이 걸렸던 만큼 또 변화된 저의 창작자로서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재건하면서 뭔가 더 덧대고 더 정교함을 요하고 스스로한테 하다 보니 좀 잊을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네. 그 테이크 1과 테이크 2를 기억을 혹시 하신다면 이 최종본과 테이크 1과 테이크 2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기억을 혹시 더듬어 보신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에서야 좀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버전이 좀 맵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버전에 대비 뭔가 좀 맵시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수민 특유의 그 리듬을 쪼개는 방식이라든지 가사를 맛있게 표현하는 그 느낌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그 후의 버전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테크니컬 이슈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잘 네. 몰랐던 얘기였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좀 느꼈던 이제 감정의 변화가 네. 수민님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진취적인 어쨌든 메시지와 네. 굉장히 좀 과감한 메시지를 던지는 뮤지션으로 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에 좀 밀접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유의 이제 수민님만이 네.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센 메시지들이 살아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앨범 시치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테크니컬 이슈와 마찬가지로 뭔가 몇 번의 굴곡을 통해서 뭔가 네. 막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굉장히 좀 소소한 감정을 뭔가 본인의 그때 처한 상황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신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채로운 감정 폭이 도드라져서 굉장히 재밌었던 앨범이었거든요. 네.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테크니컬 이슈와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연계가 좀 되네요. 네. 네. 특히 뭐 인간극장 같은 곡이나 네. 아니면 처음 또 사실 옷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민의 시그니처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인간극장 같은 곡은 어떻게 보면 수민 앨범에서 자주 듣기 어려웠던 좀 허무한 네. 감정이라거나 네. 인간관계에 대한 좀 네. 서먹함, 네.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네. 곡이라서 전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참. 그 시치미를 앨범을 작업을 처음 하게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와 네. 그리고 앨범을 통해서 좀 풀어내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양가의 감정을 좀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컸고요. 네. 그게 어떤 상황이던 이게 사람이 어떤 한 단일화된 감정만으로는 저는 살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좀 모순도 좀 있고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게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또 관계에 재미가 있고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네. 뭔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장 크게 했었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뭔가 그런 메시지만 전달한 앨범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도 사실 못하고 네. 그냥 만들어낸 음악들의 가사들이 대체로 족족 그렇게 그냥 편하게 나오게 됐어요. 저는 아마도 저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연계되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네. 그리고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대중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반짝반짝한 자리들도 많고 가끔은 무거운 자리도 있고 뭔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분명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위해서 이 관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30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특정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니고 그냥 축적된 것들이 그냥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카카오톡, 뭐 메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환멸을 좀 느끼면서 사람들과 연락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는 지인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미리 좀 고지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급하면 전화 아니면 그냥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 양해를 좀 구한다든지 대신 일적인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다 자연스럽게 표현된 게 특히 인간극장이라는 노래인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 주 우리 막 커피 마셔야지, 술 마셔야지. 근데 연락 안 하고 연락을 하기가 싫고 뭔가 약속이 취소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죠. 네. 그런 이상한 그런 좀 못된 마음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의 어떤 좀 못된 버릇을 인정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그 곡에 대해서 선우정 언니한테 좀 설명을 하면서 언니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도 이하 동문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런 고충이 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이라는 타이틀곡은 굉장히 또 제가 앞서서 이제 수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래라고 또 제가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이 노래도 사실 소재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수민님의 어떤 스타일이라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어떤 존재나 어떤 세계를 좀 꿈꾸는 듯한 사운드가 굉장히 도드라졌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치미 앨범은 사실 프로덕션도 굉장히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좀 섬세하게 그래서 옷장도 어떻게 보면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재고 근데 피처링 또 우리 킹갓 제너럴 엄정화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타이틀곡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아 타이틀이었네요 옷장. 저는 다 너무 각자만의 사연이 있는 곡들로 똘똘 뭉친 쳤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옷장은 말 그대로 굉장한 사랑 찬미를 하는 노래이고 이전에 너네 집이라는 정서에서 많이 좀 가져올 수도 있는 느낌이지 않나 싶은 뭐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그랬던 곡이고 너네 집 2의 느낌이 좀 가깝게 작업해볼까라는 생각에 세하가 유어홈의 피처링을 맡았다면 이번엔 어떤 반짝거리는 사람과 함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피처링 아티스트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쯤에 그 줄리안이라는 친구 혹시 아시나요? 그 방송인 줄리안이 우연히 랜덤하게 자기가 정아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번 한남동에서 볼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언니가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냥 홀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람적으로.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제가 옷장 스케치 데모를 그냥 문득 듣는데 이거 그냥 정아 언니한테 부탁을 해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용기를 내서 긴장도 많이 했고 근데 뭐 바로 언니가 함께 그냥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작업을 해서 원래 옷장이라는 소재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루브와 어떤 BPM과 약간 판타지스러운 요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니께서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살려주셔서 되게 보다 다채롭게 나온 음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옷장이 너네 집에서는 그 집이 마음이었다면 이번엔 옷장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딘가 허름하고 비싼 옷도 아닌 저 약간 거적대기 같은 저 옷이 괜히 늘상 손에 가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랑 이야기로 좀 풀고 싶었어요. 너네 집 말씀하셨잖아요. 너네 집에 후렴에는 우리가 있고 너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옷장에서는 물론 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후렴에는 이제 내 옷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이제 타인을 바라보는 것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그래서 표현의 어떤 위치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점이 또 사실 이 시치미 앨범에서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대목이었어요. 맞아요. 조금 더 이제 같이 함께 우리 뭐 이런 표현에서 조금 더 자기주체적인 시선? 앵글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얘기, 조금 더 내 감정 알아봐줘. 뭔가 이런 게 훨씬 더 있어요. 이 앨범도 한국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 되고 또 많은 분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수미님이 최근에 이제 비평적으로 굉장히 큰 뭔가 샤라웃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한국 대중 EBS 스페이스 공간 선정 이제 한국 대중음악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지난 20년에 앨범을 선정한 이제 기획이 있었는데 이 기획에서 수민의 유어홈이 명반으로 선정이 되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가장 저의 패기의 그 맥스를 찍었을 때의 뭐랄까 되게 억척스럽게 제가 아티스트 생활을 영유하던 때에 발매했었던 작품인데 지금 들으면 어설픈 부분도 많고 되게 어딘가 더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막 마음이 뭉클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민이 걸어왔던 길이나 네. 좀 음악에 대한 지금까지 나 이렇게 해왔구나 약간 이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수민님께서 사실 싱글로 데뷔하신 지도 이제 내년이면 거의 10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가요? 메이저에서. 네. 음원 사이트 기준. 내년이 10주년인가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자체적으로 이제 발표하시고 이런 것까지 더하면 이미 경력이 더 오래되셨겠지만 메이저로만 따졌을 때는 저는 늘 그냥 신인 같고 뭔가 기술적인 접근은 좀 익숙해졌겠지만 어떤 아무래도 산전수전을 좀 겪으면서 노련함이나 이런 것들은 생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앨범 낼 때마다 너무 신예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늘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싶고 업데이트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매번 낯설고 뭔가 익숙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한 건 하나도 없다. 네. 계속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일상이 더 소중해지고 뭔가 조금 더 이전보다 나은 게 있다면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표현력이 더 다채로워졌다? 이거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영역인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표현의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뭔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민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R&B 시장에서 그래도 누구나 사실 K-pop 팬분들까지도 이 노래는 자다깨에서 들어도 수민이 프로듀싱한 노래구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떤 선명한 음악 그 컬러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한국의 R&B 시장과 한국에서 R&B 음악가로 자신의 경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어떤 지난 과거와 앞으로 이제 걸어갈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엄한 주제를 다룬 적도 있었고 저 스스로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 따위 하지 않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한 주제를 가지고 편협한 표현을 써가면서 만들어낸 음악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메이저 마이너를 구분 짓기 전에 어쨌든 작품을 공표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는 컨셉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말보다 사실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티스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무게감을 본인이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음악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관련된 생태계가 좋아지려면 저희의 격을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는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산전수전이라는 말에 이런 부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잘 가꾸는 게 음악에 무조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삶도 잘 다루어야 하고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이 음악으로 잘 곱게 표현이 되고 사람들한테 잘 전해지는 거 그냥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신경을 써도 저는 어떤 장르 음악 뭐 그걸 더 떠나서 더 포괄해서
음악 생활을 길게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즐기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망해보기도 하고 좀 더 네. 대놓고 말하면 맞습니다. 관계도 망쳐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집에 가서 망쳐보고 네,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좀 몰입한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웃풋을 낼 수 있다고 좋은 아웃풋, 뭔가 재밌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가장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이제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알고 있어야 네. 만든 음악에도 저는 막 그런 거 좀 느껴요. 기술적으로나 뭔가 어딘가 어설픈 느낌을 주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더 듣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 뭔가 제 음악을 또 그렇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는 뭐 어딘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포장이 싹 이렇게 잘 돼서 나온 완제품 같은 느낌보다는 어딘가 어설프고 어딘가 좀 보완할 여지가 있는 느낌의 어떤 것들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편인데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보완해야 될 것들에 좀 애정을 한다. 네. 예. 뭔가 채워주고 싶다. 네. 이런 마음가짐이신 거죠. 네. 그리고 예. 그게 뭔가 협업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남이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또 네.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협력 관계는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네. 저도 만듦 당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네, 있고. 그렇죠. 저는 사실 요즘에 다시 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음악을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제가 다음 슬롬이랑 같이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연계된 요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슬롬이랑 저랑은 음악 공유를 원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좀 브라질 음악에서 좀 근거한 것들을 많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음악 해 오셨던 것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음악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예정된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음악을 하겠다, 아니면은 그건 나도 모른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이 10주년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고요. 해온 만큼 오래오래 천천히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제 삶을 좀 잘 가꾸는 것에도 많은 집중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음악에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고 조급함보다는 양질의 것을 만들자라는 것에 좀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다른 초석이 되는 게 미니 시리즈 2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추후에 어떤 음악을 하게 될지는 저도 진짜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잘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면 그런 음악들이 잘 반영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대한 확신 뭐 이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